사망 직전입니다. 들끓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생기죠. 앞에서 천적 이론, 메기스 지울이라는 것도 있더만요, 경영학에서. 나를 잡는 천적이 있어야 강해진대요. 애플사가 있어야 삼성이 크고, 예? 남북한이 분리가 돼 있어야 이게 남한이 이게 긴장감으로. 그래서 뭐 맥이라는 게 노르웨이 청원잡이들이 청원을 잡아서 남쪽으로 운송하는데, 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운송해야 되니만 폐사율이 높아지던데, 우연히 천적이 맥이 몇 마리가 들어갔더니만, 이놈 이 청원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대. 왜? 죽을 타임을 잊어버렸다. 도망가야 돼. 그래서 그 메기스 천적이 있어야 그 개체의 생존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한번 연세대학교 AFP 과장 가서 부부 동반 특강할 때 이 얘기하니까 부부들끼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만. 너 때문에 내 인생에 굉장히 커졌다. 옛날 그 정두전이라는 MBC 연속곡에 왜 그 이인임이라는 정치가 유명했잖아요. 지금 찾아보세요. 이인임 어록 찾아보세요. 그때 저 그게 기억이 나요. 우연히 들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대강 우리의 정적을 이 판에다 쓸어버립시다. 그랬더니만 무슨 소리냐. 권력이란 말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놈이 있어야 내 권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들을 쓸어버리는 순간 우리 권력도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원조갈비집이 잘 되려면 짝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경쟁력도 생기죠. 이게 내가 다툼 찾아가면 이길 것 같죠? 얼마 전에 선거할 때 못 받았어요? 네? 나한테 뭐 반대 돈 다 짜렸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어쨌든, 제가 참 이구죠. 이게 유교라는 게 그 철학이 그 철학. 한 인간이란 존재는 역경 속에, 조직,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래요. 유태인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 유전자가 있대도요. 힘들수록 더 강해지고, 더 멘탈이 안 깨지는 그 위대한 그 인문학적 유전자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대한 축복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릇책 보면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불러요. 군자라는 게 뭐 임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역경 속에서 멘탈 안 깨지고 부동심, 정말 호연직이라는 정신적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용을 깨는 사람이 군자예요. 107번 나오는데도요. 변호에. 우리 원장님 같이 공부했잖아요. 군자는 107번 나오는 것 중에 혹시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분? 군자는? 예? 배로행이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은 있어요. 길을 갈 때 군자는 샛길로 난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큰 길로 간다. 이게 뭐란 말이죠. 참 어려운 얘기구만. 하긴 어떤 분이 그래서 군자 배로행이 인생 철학이라고 그분은 운전할 때 4차선이야 난답니다. 저 군자의 배경까지 도로의 정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한번 읽어보세요. 군자 고궁. 그 사람이 학벌 상관없대요. 무슨 스펙도 상관없대요. 그 사람이 군자는 건 궁할 때 보면 안 돼요. 왜? 궁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진대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골프 쳐보는 그 사람은 안 되네요. 내가 버디하고 상대방 트리플 했을 때 그때 이 퍼터 던지는 사람 배우면 뭐하고 고스톱 쳐보면 대충 알지 않나요? 고스톱에서 가장 큰 궁합 역경이 뭡니까? 쓰리고에 피바. 그 정도 되면 대부분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거기에 흔들고 광범 맞으면요.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그냥 엎어요. 아시죠? 그런 사람 있어요. 쓰리고에 피박에 흔들고 광박을 맞아도 군자 보박. 이런 말 없나요? 군자는 박을 맞아도 단단해지는 분. 이 참 추석 김정이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합니까 원래? 글씨체가 아니고 관료입니다. 추사차는 나중 얘기고 23살에 간직에 나가서 55세까지 한 번도 승진에 누락된 적 없는 고급 관료예요. 경중임씨. 이분의 할아버지가 김한신이라고 영조대왕의 사위. 얼마나 유명한 집안입니까? 여기 경중임씨 집안 없나요? 물론 저희가 선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중한 역경이 없었어요. 근데 55세 나이 한 방 맞습니다. 아시죠? 병조 참판, 국방부 차관에 올랐을 때 이 김정희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맞은 게 뭡니까? 유배 아닙니까? 유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립되는 유배 안 당해보셨나요? 있는 분들? 저 제주도 대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추사 적거지라 그래서 제주도 가보시면 있잖아요. 왜 8년 7개월 동안 그 조그만 동네에서 방앗간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대전 보세요. 대전? 제주도에? 대전이라고 잘 몰라요. 골프 치시는 분은 그 라운 골프장 밑이라고 그러면 대충 이해하시면 그래서 정신이라서 대부분 같은 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이 추사 김정희는 궁증통 자기의 잠자고 있는 용을 깨워요. 그래서 결국은 글씨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 내가 병도 판사가 못 될 거면 글씨는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글씨를 써도 추사체가 나와요. 얼마나 글씨를 열심히 썼는지 겨우 10개가 미창이 났대 하도 긁어대갖고요. 무천자루가 뭉탕이 났답니다. 이 느낌 아세요? 제자들하고 한번 가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제주도들이 화산석이라 이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여하간 추사가 유배라는 역경을 55세에 안 당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조선 역사에서 원어부 대우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원어부원 추사 김정희가 된 건 오로지 그에게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궁한 역경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추사가 자기의 새로운 나를 발견한 중요한 결정적인 모멘텀이었는데요. 그래서 1844년에 왜 이 그림 아시죠? 세안도. 제주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원사산이 얼어서 추워갖고 눈에 덮여 있는데 그 푸르던 나무들은 다 없어졌는데 분장한 게 이거예요. 소나무, 잣나무 색으로. 봐라. 여름에 푸르던 나무들이 다 없어졌을 때 자기 푸르는 걸 잃지 않는 이 세월의 추워진 연후에도 이 구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세한연우 지 1900지 후조 260의 글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야 그때서야 알 수 있다. 소나무 잣나무가 얼마나 늦게 시드는 나무랄까. 이거를 그려서 이게 국보 180%지. 국보 180%. 하나씩 다 있으시죠 이거? 12,000원 요사. 좀 병원에 이런 거 좀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추워져 봐야 안 돼요. 이거 아파 봐야 그 사람 본전이 나온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서울대학교 부총장하던 손동혁 교수님이라고 어제 저랑 포스코에 같이 석자 교수로 있었어요. 옆방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주더만요. 맞대요. 어떤 역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잠자고 있는 용을 깨워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무 부처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목불? 어느 전에 나무를 깎아봤던 부처님이 계셨는데 워낙 영험하다고 소문나서 신도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대요. 근데 이 나무 부처님을 만나려면 이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갔어야 됐대요. 신도들은 모여드는데 하루는 나무 계단 표정이 안 좋죠? 왜 안 좋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저에 있는 나무 부처나 나무 계단이 나라가 똑같이 뭘로 만들었어요? 기분 안 나빠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늘의 위대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믿기 못 사냐? 기분 안 나빠요? 안 나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받아갖고 이 나무 계단이 저녁에 신도들 빠진 다음에 나무 부처한테 그랬대요. 야, 잠깐 면담 좀 하자. 왜 그러냐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나무 출신 아니냐? 근데 왜 나는 밟고 올라다니고 너한테 전하냐? 그랬더니만 나무 계단이 꼼짝 못하더래요. 야, 니랑 나랑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게 하나 있잖냐? 뭐가 다르냐? 물었더니만 나무 부처님이 딱 그러더래요. 반만한 너보다 칼을 많이 맞았잖아. 이 정도 얼굴 나오려면 칼 몇 번 맞아. 넌 4번밖에 안 맞았으니까 대단밖에 안 해. 한 100번 더 바꿔 이 정도 될 테니까. 근데 칼 좀 많이 맞아 보셨습니까? 저도 이 칼 많이 맞고 나서는 튼튼해졌습니다. 제 이 시 참 좋아. 이 시를 한번 좀 정리 좀 하죠. 대추 하나리라는 시 들어보셨죠?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그 교보 현판에 걸려 있었어요. 강화문에. 참 대추가 그냥 대추가 된 게 아니라 궁증통. 참 아픔이라는 그 모멘텀이 있었대요.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백종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적에 혼자 들어줄 리는 없다. 저 안에 수선이 있는가. 저 안에 이런 시 같은 것도 좀 크게 이렇게 치과병원에 있으면 참 사람들이 보고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참 멋있잖아요. 대추 하나리 그냥 별걸이로 본 것 같지만
그렇게 붉어지고 둥그러지기까지 태풍찬도 벼락도 온갖 것 다 그만 역경 견뎌내서 그나마 가을이 하나 열렸다는 이 얘기요. 참 시인은 우리랑 보는 눈이 달라요. 왜? 어떻게 똑같은 대추인데 이렇게 대추를 설명할 수 있죠? 우리 그냥 대추 보면 안 좋은 보이는데 이거 시인이 대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대추 내가 그냥 온 줄 알아? 나도 여름에 번개 칠 때 아팠고 태풍 칠 때 힘들었다. 땡볕은 얼마나 더웠고 무서리 내릴 때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추수 때 외로워서 내가 참 죽을 뻔했다. 나 그거 다 견디고 지금 나 여기까지 온 거야. 어? 대추를 그냥 대충 보지 마 뭐 이런 뜻 아니까? 이런 시 같은 거 좀 하나씩 외우세요. 오늘 다 사진 찍으셔. 어디 가서 이렇게 시 푸시는 치과 의사님 멋있지 않아요? 치료하면서? 아니면 뭐 회식 자리에 가서 뭐 건배제의 하라고 우리 원장님 그러시면 요즘 무슨 뭐 개나 말 통통통 이런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시 하나 딱 읊는 거죠. 뭐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분위기 쌓이세요. 저는 인문학을 한다는 게 뭐 지식이 아니라 이런 시, 이런 예술적 감동, 이런 고전의 한 글귀들이 그 사람 삶에 뭔가 끊임없이 뭔가 자극하고 연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데 오늘 제가 뭐 첫 번째 제가 평생 공부한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용이 깨어날 수 있는 환희를 맛볼 수 있다는 이 구절, 이거야말로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공자와 세계는 첫 번째 보따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궁제통. 빨리 들어가보죠. 두 번째 슈퍼스타 누굽니까? 공자님만 뭐 박수 치고 이분 섭섭해야겠네요. 완전히 다르네 스펙이. 공자는 산동성 복부라는 곳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바다. 이 사람은요 사마천 사기 열전 노자 한비 열전에 보면 스펙이 좋아요. 특히 그 당시 가장 화려했던 도시 주나라 천자가 있었던 그 수도 혹시 아시나요? 낙양서 활대로양. 낙양이라는 곳에서 활동했고 사마천 표현에 의하면 그 당시 황실의 도서관을 지키던 책임자 역사가였다. 그게 요즘 말하면 국립대 총장 정도 됩니다. 하버대. 하버드는 국립대 아니군요. 그만큼 스펙이 좋고 지식도 많고 공자는 이제 로컬 지식이 아니라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기록에 의하면 노자는 이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타임지 선점하는 인물. 근데 이렇게 스펙이 좋았던 사람이 사마천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지위가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을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순간, 노자는 그래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낙양서 장안으로 가기 전에 함곡간이라는 국경 수비 도시에 들려요. 사마천 표현입니다. 거기에 윤희라는 국경 수비 대장이 있었고 노자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그냥 숨지 말고 우리에게 무언가 남기고 가라. 그래서 노자는 거기서 5개월간 글을 5,000글자를 씁니다. 책은 2편을 써요. 도와 관련돼서 도경, 덕과 관련돼서 덕경. 나중에 왕필이라는 친구가 이거를 합본해서 도덕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교의 논어만큼이나 도가 철학에서 가장 기본 텍스트가 바로 노자가 그 함곡관이라는 국경수비 도시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심정을 읊은 도덕경이라는 19절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이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 치과 가서 하시다가, 병원 원장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탁 내려오는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으시겠죠? 뭐 이거 몇 개 더 얘기했어요? 뭐예요? 인생 무서. 좀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게 없을 문자 항상 상자, 영원한 게 없다는 깨달음이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자리가, 이 지위가, 집문서 내 거 맞죠? 아니에요. 금융권에 가니까 절대 당신 거 아니래 그런 거지. 3개월만 연체되면 바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정리해요. 정신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자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져봤는데, 누려봤는데, 내가 높아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래요. 사실 그때가 가장 위기랍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공자는 궁활궁자, 바닥친 게 위기라면 노자는 가진 게 위기래요. 무언가를 얻었을 때 위기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가 위기래요.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동의하세요? 진 거보단 이긴 게 위기라고? 잘 동의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지자체 단체장 선거 당선자 모임에 축하 모임에 강연하는 게 있었어요. 민선 4기 228개 시장 군수구청장 무주라는 먼 그 쌍발을 눌리죠. 거기서 부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노자 철학을 강의하면서 그랬죠. 미안하지만 노자라는 도가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당선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죠. 왜냐? 그때 잘못하면 끝도 없이 추락한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갖고 갔어요. 민선 3기 지자체 단체장 228명 중에 감옥 간 사람 99명. 그들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겼으면 그게 위기인 줄 알아요. 위기입니다, 위기. 대통령 당선된 게 위기래도요. 집사람이 위기입니다.